젊을 때는 수입이 꾸준하고 미래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노후를 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재정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부터 중년 이후 꼭 알아야 할 재정 상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첫째,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 중년 이후 재정 관리의 가장 기본은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가계부를 활용하자. 지출을 기록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종이 가계부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출을 고정비 집세, 공과금, 보험료 등과 변동비식비, 쇼핑, 외식 등로 나누어 관리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방법 둘. 소비 습관을 점검하자.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 넷플릭스, 잡지 구독을 해지하면 작은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충동 구매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 셋.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자. 필수 지출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므로 미리 예산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선택적 지출 여행, 취미, 명품 구매 등은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저축과 투자 전략을 세우는 법. 중년 이후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비상금을 확보하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실직 상황에 대비해 최소 6달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상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보통예금, 단기 적금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방법 둘. 안정적인 저축 방법을 선택하자. 중년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예금, 적금, 국채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원금을 지키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금과 투자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 셋. 투자할 때는 원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중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배당주, 인덱스 펀드 같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금융 교육을 통해 투자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 중년 이후에는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고 가능한 한 채무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자. 신용대출, 카드 대출처럼 이자가 높은 부채는 빨리 갚는 것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가능하다면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세우자. 중년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가 있다면 조기 상환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용자를 통해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 셋. 신용카드 사용을 신중하게 하자.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한 달치 카드값을 무조건 전액 상환하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할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과 보험 가입 요령.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연금과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변액연금 등을 추가로 가입하면 노후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준비하자.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 없는 보장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법 셋. 장기 요양보험도 고려하자. 중년 이후에는 치매, 간병 등의 상황을 대비해 장기 요양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버 보험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 노후 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고려하자.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 둘. 부동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 셋. 지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자. 여행,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 무료 강좌 등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중년 이후에는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안정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며 부채를 줄이고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